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은지린지예요. 필름 출판사로부터 도서 한 권을 협찬받았어요. 브렌트 맨스워가 지은 블랙 쉽, 잠들어 있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일깨워라 란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 브렌트 맨스워를 소개합니다. 브렌트 맨스워는 미국 10대 동기부여 연설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작가이자 수상 경력이 있는 음악가입니다. 또한 팟캐스트 진행자면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 기반 리더십을 교육하는 록스타 임팩트의 창립자 겸 CEO입니다. 그의 회사는 혁신적인 컨설팅 기업인 밴딩 피플 투게더와 파트너십을 맺고 넷플릭스, 버라이즌, 선트러스트, 마이크로소프트, ESPN, 힐튼, 소니 픽처스,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병원 등 여러 선도 기업과 단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매력적이며 혁신적인 그는 의욕을 북돋는 강연을 통해 청중에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정의하는 방법을 대화하듯 편안하게 가르쳐주면서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렌트 맨스워의 블랙 쉽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책 안에 있는 실천 지시사항 안에 제 사례를 대입해서 넣어볼게요. 인생에 강한 동기부여를 얻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블랙 쉽. 잠들어 있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일깨워라. 브렌트 맨스워. 이 책에서 말하는 검은 양은 독특한 존재이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의미합니다. 프롤로그. 목양업자는 양떼를 관리하기 위해 흰 양 100마리와 검은 양 1마리를 같이 두고는 아침마다 들판에 있는 양떼를 살핀다. 즉, 흰 양이 500마리 있다면 검은 양 역시 5마리가 있어야 하므로 검은 양 5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검은 양은 흰 양만큼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목양업자에겐 가장 중요한 양일 수밖에 없다. 검은 양이 그 고유성 덕분에 오히려 눈에 띄게 되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지각은 강력하다. 전설적인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검은 양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당신의 세계관은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견해이다. 당신이 전략적으로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검은 양 가치관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미담을 전파할 것이므로 당신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엇부터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당신의 무엇은 당신의 핵심 가치이며 이 무엇은 당신의 왜, 목적을 좌우하고 다시 왜는 당신의 어떻게, 임무 또는 목적에 따른 삶을 위한 행동을 결정한다. 그 관계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다. 무엇, 핵심 가치 다음 왜, 목적 다음 어떻게, 임무.
이 관계를 저한테 대입시키자면 저의 핵심 가치는 저의 목소리와 연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저에게 있는 목적은 유튜브 일을 함으로써 얻는 자아 실현과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제 임무, 어떻게는 녹음, 촬영, 편집 작업을 통해 도서 낭독 브이로그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은 자신의 무엇을 발견한 다음 왜를 선택해야 한다. 그 둘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어떻게는 사방으로 자라는 가지와 같다. 어떻게는 항상 변한다. 모든 새로운 활동, 사실상 일일 계획표상의 모든 일정이 당신의 행동 방식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기회가 된다. 흔히 우리는 임무를 소명이나 천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임무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수행하는 과업일 뿐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임무라고 생각하라. 임무를 완수하게 하고 목적에 따라 살게 해주는 기회는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다. 만약 생활에 활력이 없거나 임무 수행이 다람쥐 잡기처럼 어렵게 느껴져도 속상해하지 말자. 당신이 무엇, 핵심 가치를 찾으려 하지 않고 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어떻게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워진다. 심지어 큰 목표를 달성해도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당신의 임무와 목적이 같은 방향이 아닐 때 일어난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삶의 이유다.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정의하는 일이 중요한데도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어떻게 날마다 그것을 실현할지 등을 간결한 문장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가?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이 99%나 되니까. 그러한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이 사는 동안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현명해질수록 행동의 이유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목적과 임무를 혼동한 것인데 임무는 항상 변하지만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혹시 당신은 갓 은퇴한 사람들 중 은퇴 후에 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가? 이들은 정의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다. 명확한 목적 없이 수단만 가진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들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기보다 바쁜 법이다. 자신의 목적을 파악하려면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불편한 답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증거를 찾고 찾아낸 정보를 사용할 용기를 길러야 한다. 이건 두려운 여정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첫 발도 떼지 못한다. 그래서 놓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 기꺼이 자신의 검은 양을 찾아 나서서 그걸 발견하고 돌보는 사람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을 행운이나 우연에 기대지 않는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언제 어디에서 드러낼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가치관을 활용한다. 당신에겐 검은 양 가치관이 있는가? 내겐 없었다. 난 인생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한 후에야 내 검은 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일은 큰 아들의 암투병이었다. 그 괴롭던 순간에 난 잘못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당신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폭풍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튼튼한 기초를 쌓도록 내가 돕겠다. 난 당신이 이 책을 길잡이나 지침서로 삼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충만한 삶을 향한 여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 책 안에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될 핵심 가치, 즉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낼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이 태어난 이유 그 자체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살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싶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상실감을 느끼고 무기력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어느 쪽이든 이 책은 답을 찾고 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검은 양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뛰놀게 해줄 방법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이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다. 나도 다 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이 책이 반만 먹어도 바로 만족감이 몰려오는 땅콩버터 샌드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코 시간 낭비는 아닐 것이다.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1장) 무의식적 창조자.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문제에 근원이 있다. 한마디로 내 안의 검은 양이 길을 잃었다. 만약 내일 사무실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내년도 회사 목표를 보여주며 그걸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장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당신은 상사에게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도 자신 있게 밝힐 것이다. 진취적인 사람은 조직에서 그런 식으로 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에서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여주던 존경심을 스스로에겐 품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금연에 실패하고 저축도 하지 못한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책임감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에서 회사의 목표와 예산, 마감 기한 등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테스트 절차 명세서가 저절로 만들어지겠는가? 당신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직장인은
소속 회사의 내규에 맞게 업무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만의 규칙은 어떨까?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규칙이란 무엇일까? 내게 가장 중요한 규칙들은 내 안의 검은 양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은 죄책감 없이 원하는 일을 수락하고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자유를 준다. 검은 양의 교훈. 무엇? 의식적인 창조자가 되어 즉흥 연기를 그만둔다. 왜? 목적의식 없이 산다면 성공은 우연이나 행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 안에 검은 양을 발견하려면 적당히 중요한 것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5장. 좋아하는 것의 가치. 강력한 경험이 핵심 가치를 형성한다. 생뚱맞지만 주스든 젤리든 포도 맛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며 심지어 나는 자주색도 좋아하는데 자주색은 바로 프린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 퍼플 레인의 주인공. 프린스를 떠올리는 색깔이기 때문이다. 영화 퍼플 레인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여전히 이 영화를 저평가된 고전이라고 생각하며 그 영화의 타이틀곡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순식간에 나는 좋아하던 여자애와 제법 격식을 차려야 하는 파티에서 슬로우 댄스를 췄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곤 한다. 그때 난 너무 긴장된 나머지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오디오에서 동명의 노래인 퍼플 레인이 흘러나오면 손바닥에 땀이 나곤 한다. 난 그때의 첫 키스를 여전히 생생히 기억한다. 끔찍하고 당혹스럽게도 혀가 엉망으로 꼬여버렸던 내 첫 키스는 마치 착한 세인트 버나드가 침을 질질 흘리며 하는 애정 표현과 같았다. 그때 난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다. 키스를 멋지게 하고 싶었지만 하는 방법조차 거의 몰랐으며 그땐 인터넷이란 신기한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핵심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마음 깊이 새겨진 어떤 기억과 관련된 강렬한 경험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며 내겐 퍼플 레인이란 노래가 바로 그런 경우임을 말하고 싶었다. 지금도 난 그 노래를 들으면 14살 때에 내가 느꼈던 당혹감을 느끼며 이런 공감은 숨겨진 최고의 인생 비법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매슬로우가 절정 경험이라 부른 것과 관련되며 대개 2가지 이상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유익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지금은 그냥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파악해보자. 좋아하는 영화 3가지는 무엇인가? 그 영화들의 주제는 무엇인가? 특별히 인상 깊은 등장인물이 있는가? 그 등장인물들은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3가지를 떠올려 봤더니 우선 맘마미아랑 가족의 탄생과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났어요. 그 영화들의 주제는 가족과 인간들의 연결, 내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등장인물이라면 그 영화 속의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라 볼 수 있고요. 맘마미아에선 메릴 스트립이 연기했던 도나나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연기한 딸 역할이 생각나고요.
인사이드 아웃에선 주인공 라일리와 5개의 감정들이 생각나네요. 그 등장인물들은 나 자신과 나와 내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해요. 좋아하는 노래 3가지는 무엇인가? 그 노래들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특별히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가? 그 노래들은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3가지는 이무진의 신호등,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백예린의 안티프리즈예요. 신호등의 주제는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고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성장해 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이너마이트의 주제는 때론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면서 반짝이며 빛나는 인생을 노래한 것 같고요. 안티프리즈는 긴 세월을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꿈꾸는 사람을 꿈꾼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특별히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기보단 지금까지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며 이겨내고 살아온 저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고 살고 싶은 제 소망을 담은 노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노래들은 인생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사랑하고 빛나자는 제 인생의 취지, 모토를 연상시켜요. 좋아하는 음식 3가지는 무엇인가? 그 음식들을 처음 먹은 때는 언제인가? 그 음식들을 만든 사람은 당신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그 음식들은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3가지는 소곱창과 즉석떡볶이, 칼국수입니다. 소곱창이랑 즉석떡볶이를 처음 먹었던 때는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고요. 칼국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것 같으니까 한 초등학생 때부터 먹은 것 같네요. 이 음식들을 만든 사람은 거의 저와는 남남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칼국수는 엄마가 가끔 만들어주신 적은 있지만 어쨌든 이 3가지 음식은 거의 다 사 먹었어요. 이 음식들은 맛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연상시키고요. 저한테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음식들이죠. 좋아하는 향 3가지는 무엇인가? 그 향을 맡았던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 그 기억과 함께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향들이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전 꽃향기를 좋아하고 오렌지, 레몬, 라임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향도 좋아하고 멜론, 수박 같은 달달한 과일 향도 좋아해요. 이런 향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맡아졌던 거라 언제 그 향을 최초로 맡았는지 그 향과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그냥 꽃향기가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롭고 맛있는 과일 냄새를 좋아하는 거겠죠. 좋아하는 영화, 노래, 음식, 향 등을 분석해보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답들을 분석하지 마라. 일단 처음에 떠오른 생각들을 적고 나면 나중에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검은 양과 연결되는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쩌면 당신도 궁금해하는 내용일지 모르겠다. 적당히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듯이 적당히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나열하다 보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딱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고, 딱 한 곡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딱 하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여기에 정답은 없다. 이건 진실을 찾는 과정이다. 간혹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할 때도 있다. 일단 좋아하는 것을 고르고 나중에 다른 것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바꾸면 된다. 중요한 건 과정 자체이다. 무엇뿐만 아니라 누구도 중요하다. 날씨 좋다 오늘. 자신의 검은 양을 찾을 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는가도 살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적절한 순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드러내는 능력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6장 진실 파헤치기. 검은 양은 미래에 살지 않는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들을 아래에 쭉 적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제 검은 양 가치 5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 인식, 정신 건강, 가까운 관계의 친밀감, 성취감, 만족감. 목적 문장에 최대한 많이 검은 양 가치를 포함시키되 의미가 통하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 제가 적었던 5가지 검은 양 가치들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내 목적은 나 자신을 인식하고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가꾸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이제 잠깐 멈춰보자. 여기까지 작성했다면 잠시 작업을 멈추고 다음을 인정하라. 공식적으로 당신은 1%에 속하게 되었다. 소득 상위 1%란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1%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당신은 무엇과 왜를 확정했으므로 이제는 그 검은 양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침내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검은 양의 교훈. 무엇?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왜? 검은 양 가치는 열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치이므로 당신은 그게 진짜 자신의 가치관임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5가지 핵심 가치를 적어보고 일상에서 그것들을 찾아보라. 여기까지 브렌트 맨스워의 블랙 쉽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어떻게 날마다 그걸 실현할지, 기꺼이 자신의 검은 양을 찾아 나서서 그걸 발견하고 돌보는 사람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요. 시청자분 자신을 비교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줄 검은 양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필름 출판사에서 출간한 브렌트 맨스워 작가의 블랙 쉽, 잠들어 있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일깨워라.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읽어주는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